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선 전문가입니다. 네, 명의인들의 복귀, 제가 복귀했네요.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께 특집 강의로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뭐 깜짝 놀랐을 텐데, 먼저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마감을 잠깐 보면, 먼저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확대해서 볼까요? 화면에 보시니까 1.45% 마감을 했죠. 1.45% 마감하고 2087.85포인트.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흐름, 고점을 넘기고 또 넘기는 상황에서 직전 저점 깨고, 제가 이렇게 건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펜을 안 눌렀나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잠깐 이상해지는데, 자, 그냥 이거 펜 없어도 돼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왔다가 전저점 깨고 직전 저점도 바로 깼어요. 오늘. 그렇죠? 오늘 수급 상황에서는 뭐 외국인들 현선물 동시매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걸 또 볼까요? 이제 거래소 말고 이제 코스닥도 봐야 되는데요. 코스닥은 전저점은 안 깼어요. 전저점은 안 깼고, 632.99% 직전 저점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줬는데요. 이제 중요한 코스피 200을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200, 이건 코스닥이었고, 코스피 200을 보면, 코스피 200이 대형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이 상위 종목이 직전 저점을 또 오늘 살짝 깼어요. 그러면서 1월 달에 시작했던 시점. 그러니까 이번에 주봉상 기술적으로 보시면 어제까지 주봉상 뭔가 잉태형이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보면 이제 일봉상, 이게 주봉이죠. 이게 좀 늦네요. 보시면은 잉태형까지 어제 마감하려고 하다가 오늘 잉태형이 아니고 밀려서 또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 11월 때 초반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국면에서 좋다라고 봤는데, 오늘이 월봉 마감인데, 윗골이 양봉. 사실상 올라간 걸 거의 다 토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뒷심이 부족했던 11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간 흐름에서 요 수급 차트, 수급의 현황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이 크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한번 보시죠.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화면 나오죠? 괜찮습니까? 네. 자, 보면 11월, 오늘 뭐 4,500억에 매도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7,500억. 근데 오늘 수량으로 보면 10,000개가 넘게 매도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힌트. 오늘 빠진 건 전부 다 회귀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오래 걸리냐고요? 오래 안 걸립니다. 오늘 빠진 건 전부 다 회귀. 회귀예요. 오늘 빠진 건 오늘 고점까지 무조건 회귀예요. 왜요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답을 드려야 됩니까? 그럼 힌트를 드려야 되겠네. 저를 찍어주세요. 왜요? 깜짝 놀랐는데, 그냥 저만의 비밀로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내 파생시장이 생긴 이후에 일별 동향으로 통계를 찾아보세요. 외국인이 선물을 하루에 1만 개 이상을 매도 친 날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흔한 날 아니에요. 그 매도 친 날, 통계를 보면 그날의 고점은 무조건 회귀합니다. 백발백중 회귀합니다. 안 한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봐요.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건 뭐예요? 벌써 답을 나오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선하죠, 여러분? 생생 라이브입니다. 생생 라이브이기 때문에. 자, 힌트가 답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 거, 리밸런싱 얘기해서 MSCI 언제까지 외국인이 매도하냐? 그것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오늘도 외국인이 막 파는데,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하고 내통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압니다. 스미스하고 내통한 걸 보여드리죠. 화면을 보시면, 이거를 보여주세요. 일별 동향에서 이건데요. 외국인 내 수급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26일 날 8,500억을 빵 때렸어요. 브라보. 좋아해야 돼요. 지금 11월 달에만 3조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10월 달에는 5천억 정도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6천억 이상을 매도한 게 5월 달에 이게 5월 28일인가요? 예, 5월 28일에 7천억 있어요. 그죠? 5월 28일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8월 6일 날 6천억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8월 6일이에요. 정확히 보이시죠? 예, 8월 6일. 예,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8월 6일 여기입니다. 여기 딱 지금 6천억. 그리고 얼마 전 이제 8,500억. 이거 왜 중요하냐? 보시면 일봉상 가볼까요? 올해 증시입니다. 5월 29일 전날에 5월 28일 날 아까 6천억 이상 매도했잖아요. 7천억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저점 나왔네요. 맞지 않습니까? 저점 나왔잖아요. 예, 거기 아닌데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렇죠? 예, 여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8월 6일 날 저점 나왔네요. 11월에 이날이 8천억을 때렸는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전저점을 살짝 오늘 깼어요. 그리고 오늘 4천억 나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브라보예요. 이게 또 왜 그러냐? 요거는 답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외국인들의 몇 년치, 20년치 데이터 일별 동화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날이 곧 증시 바닥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요, 기다렸던 조정이 정확히 와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이 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인 시간에 제가 출연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다른 코너에서 얘기했을 때 2100포인트 눌러준다니까요. 내려온다니까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회기라고 했잖아요. 2100이 오늘 장중에 회기했어. 그리고 더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좋은 것. 이런 느낌을 가지셨어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시장의 종목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지수 흐름에 보시면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11월 18일 날까지 상승 국면을 추세를 만들었으면 종합주가 지수는 뭡니까? 네, 그냥 뭐 따로 별똥별로 움직이는 종목인가요? 대한민국의 코스피에 구성된 상장된 종목의 평균의 평균을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종합주가지수 구성한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평균이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을 건데 그 평균 이거를 우리 종합주가지수 구성하는 거라면 종합주가지수의 상위 종목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시총 상위 종목을 제가 찾아봐야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순위로 들어가서 시총 상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화면에 띄우면 코스피 200으로 갑니다.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 200의 삼성전자 1위가 현재 시가총액이 300조 24.82%의 시가총액 비중이고 SK하이닉스가 4.87. 대략 눈대중으로 화폐도 약 30%. 그리고 공교롭게도 3등이 네이버. 더 공교롭게도 말 많고 탈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등. 그리고 현대차가 5등입니다. 보니까 이 1, 2종목 네이버까지 1, 2, 3위가 다 IT입니다. 이번에 IT 4인방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다는 걸 주도했던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형태냐?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게. 주식 차트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갑니다. 이렇게 7월부터
이게 이제 펜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펜을 한번 쫙 해볼게요. 예, 명필로. 예, 됐죠. 됐어요. 자, 저 끝에서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잡을까요? 예. 예. 자, 맨 끝에서부터 잡아야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전체 화면으로. 7월 달에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아, 이쪽이 안 그려지는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화면을 키워놔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이게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이버를 SK하이닉스를 볼까요? SK하이닉스도 결국 7월 달에서부터 현재까지 7월 달 시초가 하반기 시작점이잖아요. 제가 7월을 얘기하는 건 7월 1일 땡 할 때부터 하반기 시초가에서부터 상향을 간 거니까 이거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를 가볼까요? 그럼 네이버를 보시면 하반기에 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끌고 올라간, 다시 말하면 하반기에 우리 집 살림살이에 도움되게끔 활동하고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돈 번 사람 누구냐? 아버지, 엄마. 네, 그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 엄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이게 주도주죠. 그리고 카카오까지. 이게 4인방. 이게 1차 분류.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렸다 올랐다 해서 계속 올라간 종목. 그럼 지금까지 주도주 4인방. 이런 유형이 딱 4인방이 4개예요. 그리고 약간 변형되게 뒷심바리로서 시장에 10월과 11월에 더 힘을 착 실어준 게 누구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까요? 네. 보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7, 8월 달에 시장 안 좋았으니까 빠진 건 정상이에요. 빠졌다가 올리고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종합주가지수 그 상승의 모멘텀으로 역할해 준 게 바이오가 되겠네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 끌어올렸거든요. 다만 11월 달 들어와서 셀트리온은 좀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몇 종목이 좀 이제 나오는 게 약간 그 완전 1등은 아니지만 1등의 그 후발로서 변형된 게 나온 게 아모레퍼시픽.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전에는 와장창 빠졌죠. 7월달, 8월달에. 그러나 언제 그랬냐면 시장보다도 더 많은 상승으로 올라와줬고, 그리고 그 지주사 중에서는 SK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SK도. 그럼 이들의 주식은 그러면 지금 추세 이탈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추세 이탈이 아니죠. 고점권에서 경계 심리를 받아서 고점의 상승을 더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에서의 눌림. 그것이 정확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보면 돼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상 보시면 이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정말 올해 실적이 완전 서프라이즈하게 최고로 나오든가. 그것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 18년도에가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실적이 그만큼 못 받치니까 이 고점을 넘어가기엔 부담되고, 그렇다고 빠지기에는 힘든 이유가 또 뭐냐면 이 전저점 4만 원대 이탈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빠지기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올해가 앞으로의 3, 4년 동안의 가이드 전망을 본다면 올해가 제일 나쁜 실적일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2020년, 21년, 22년도까지 본다면 주가는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거고,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속도 조절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들이 1등주들에 대한 분류였고요. 2등주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립 과정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 대표 종목을 몇 개를 보자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누구냐?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 제가 뺐네요. 은행주도 아까 퍼시픽하고 비슷한 거예요. 뺐다가 돌아오려는 건데 KB금융인데 은행주인데, 은행주는 아모레퍼시픽처럼 뒷심 중간에 올라가는 흐름을 바라면서 뒷심을 발휘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아주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7월 달에 하반기에 뺐던 거는 다 되돌려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뺐던 걸 되돌려 놔서 제자리까지 올라온. 근데 시장에서의 역할은 요 하반 8, 9, 10월 달부터는 시장의 종합주가에서 끌어올려 놓은 힘. 그리고 완전히 중립으로 나온 게 누구냐면 기아차, 자동차. 보세요. 저 끝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봐야죠. 예, 조금 제가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볼게요. 예,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7월이거든요. 여기가 이 시점이 그렇죠. 7월 달부터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니까 내려가는 듯 해서 무너지는 듯 또 올려놓고 올라갈 듯 했는데 또 내려왔고 내려가서 계속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올려놓고 결국 7월에 시초가 자리하고 지금 자리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박스 중립이야. 자동차는 중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민감제나 산업재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IT, 4인방 그리고 바이오주 빼고 실제로 경기민감 뭐 조선이든 자동차 건설이든 증권이든 화학이든 철강이든 기타 외 유통이든 뭐든 다 그리고 IT도 그 4인방 외에 뭐 LG 디스플레이든 이런 거 있죠. 삼성전기든 이런 것들이 다 어떠냐면 세 번째 분류로 나와요. 중립이 아니라 뺐다가 밑에서 바닥 다중바닥식으로 나오는 거. 그 대표 종목이 누구냐? 롯데케미칼이에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하반기 시작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이 하반기 시작점에서 뺐잖아요. 7, 8월 달에. 그리고 시장이 8월 달 반등 때 같이 반등을 줬는데 이때부터 뭐예요? 9월 달부터 첫 번째 1등주들이라고 했던 아이들은 계속 가져주는데 가는 것도 아니고 내리고 그리고 포스코 보면 정확히 또 나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 빠졌다가 반등은 8, 9월 달에 줬는데 9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눌리고 반등.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게 달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혀 놓은 흐름들. 이런 종목이 제가 이제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포스코 그렇죠. 고려아연 그렇죠. 삼성화재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갈 겁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화면을 그대로 가면 또 확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관심 종목. 이게 7월 달부터 여기서부터요. 예. 보면 삼성화재죠. 삼성생명이죠. 그다음에 한국전력이죠. 롯데쇼핑이죠. 다 다중바닥 만드는 거예요. SK텔레콤이죠. 현대건설이죠. 강원랜드죠. 미래에셋증권이죠.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도 다 이런 박스라고요. 그럼 다중바닥 박스 하단에서의 하반 경직을 보여주는 상황에서의 등락만 만드는 1, 2, 3등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상황은 코스피 말고 개별주 쪽에서는 핵심 포인트 이렇게 돼요. 종목장에서 오늘 뭐 다 빠지니까 다들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OLED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OLED 장비와 부품주는 추세 상승 속에서의 이번 구간의 양호한 눌림 과정이고 스마트 5G 아니고 정확히 5G 폰의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는 이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그 종목군들을 몇몇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는 누가 제일 센 거냐? 1등부터 얘기하면 ICD입니다. ICD는 이 시점부터 잡아야 돼요. 이 시점부터 잡아야 되는 시점이 맞고 여기 13,000원. 그리고 이 시점부터 뭐냐 추세를 타는 거고요. 추세 속에서 눌림이 살짝 지금 나오거나 조금 심하게 흔드는 과정이 나올 뿐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그럼 ICD 13,000원대에 대응하신 분들 계속 홀딩이 맞거나 또는 요 못 잡으신 분들을 눌러주는 과정에서 눌림매수 가능하냐? 기준은 이렇게 봐야 돼요. 13,000원이 이탈되거나 또는 여기서의 한 2달 동안에 흘러가는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만 그 구간에서 추세 이탈이 아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싸게 못 잡으셔도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이 자리가 올 것이다. 안 오면 뭐 계속 가는 거니까 이런 자리를 잘 눌러서 눌림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대표 종목 외에 OLED에는 덕산 네오로스 부품 장비는 레이저 장비 중에서 필옵틱스를 잘 봐야 돼요. GS텍도 있고
그 다음에 AP 시스템도 있고, 원익 IPS도 있고, SFA도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잘 보셔라. 추세가 살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저 5G 통신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G 폰의 부품인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폴더블 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폴더블 폰은 신상에 대한 기대감이고 5G 폰, 애플이 폴더블 폰을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 내년에 중요한 건 애플이 전부 다 5G. 여기서 5G도 아셔야 되는 게 28GHz. 미국에서 내놓는 내년에 애플은 5G 폰이 28GHz예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나온 5G 폰은 진짜 5G 폰이 아니에요. 지금 LTE보다 한 빨라야 5배 정도 4배고 28GHz에서의 통신 주파수를 맞춘 쪽에서 나오는 5G 폰은 정말 지금보다도 20배 이상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5G 폰 시대의 스마트폰 교체 수에 따라서 관련 부품들을 보셨는데 그게 뭐냐. 일단 연성 PCB는 KH 바텍이라든가 연성 PCB 쪽은 폴더폰에 관련된 것도 있고 BH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KH 바텍 계속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 LG 노텍, MC넥스, 또 나무가 3D 센싱 카메라 이쪽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이제 핵심 이렇게 정리가 좀 되면 복귀됐고 그래서 지수 관련돼서 이런 데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해안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과정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복귀 정리라고 한다면 이제 해안은 뭐냐면 홍콩 인권법에 따라서의 막연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한 공개방송이나 내일 강연회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들었긴 했습니다만.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하여튼 흔들린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중요시 여기는 건 정치적인 불협화음을 두려워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시그널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저는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시그널. 그 지표 하나 좀 보여주시죠. 자,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지표, 실적 전망 및 경기 회복 지표가 확신을 못해요.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요. 2015년도, 16년도 잘 보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낮아진 상황인데 15년도, 10년도에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이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 추세로 나갔잖아요. 파란색으로 막 점점점점 움직이는 거. 그게 국고채 금리고요. 직선으로 쭉쭉 된 게 굵은 선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근데 그때 보시면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갔다 눌렀다 왔다 갔다 하다가 2016년도 하반기, 2010년도부터 쭉 올라가죠. 그때부터 우리 증시 계속 올라갔죠. 지금 2019년도에서 국고채 금리가 쭉 올라갔다가 1.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낮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기준금리는 인하를 두 차례 해놓고 내년에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여력은 남겨놨습니다만 계속 동결 상황. 그러면 주목. 저게 저때와 비슷한 시그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바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수 보도록 하죠. 전략. 이 지수는 제가 최저점의 종합주가지수에서 코스피 200입니다. 이 직전 저점이 이탈될 가능성은 정확히 올 연말 12월 달 또는 1월 달까지는 없습니다. 그 이후까지는 제가 말 못하겠고 이번 12월 달과 1월 달까지는 이 전저점 깨는 건 없다고요. 브레이크가 걸리면 오늘 저점에서 살짝 더 깨져서 274에서 5대에서 걸릴 수도 있고 73까지 내려와서 걸릴 수도 있고 만일 심화돼서 흔들면 269에서 강한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번 조정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기 아주 좋아요. 이게 2015년도 16년도인데요. 방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외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눌려놨다가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쌍바닥 만드는 제도약 과정의 1차 눌림이 나오는 시점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15년도에 8월 달이 이렇게 급한 바닥이 지금까지 나온 거라면 11월 18일까지 이번에 여기서 누르는 거는 이때 당시 11월, 12월, 1월 달에 눌렀잖아요. 이 과정처럼 이번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눌림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오늘 저점 이후부터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타이밍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해안을 더 집중적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내일 강연의 토요일 1시부터 시작합니다. 일찍 오셔서 많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